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입력 정규화라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 normalization을 우리가 정규화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은 regularization도 정규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동일한 용어를 하는데 뜻은 좀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normalization은 주로 입력을 normalization을 많이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훈련 세트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normalization을 하는 이유는 to speed up training. 그러니까 훈련 과정을 좀 빨리 좀 진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입력이 있다고 봅시다. x1, x2. 즉 입력 벡터는 당연히 x1과 x2라는 두 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벡터 형태인데, 그러한 입력들이 이와 같은 데이터 빨간색 점으로 표현된 이런 분포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normalization은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은 평균 값을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와 같은 분포하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분포의 그래프로 바뀌는 건데요. subtract mean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과정에서는 일단 평균 값을 구해야겠죠. min 값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산술 평균 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훈련 자료 개수로 나눠주는데 무엇을 i는 1부터 m까지 모든 훈련 자료의 값, 즉 x의 i번째 훈련 자료의 값을 다 더해준 다음에 n으로 나눠준 그것을 우리가 보통 뮤라는 이런 기호를 많이 쓰죠. 즉 그래서 x를 좀 변화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원래 주어진 x에서 뮤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데이터들의 중심점이 어딘지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지만 뭐 여기 어디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것이 빼줌으로써 이 중심점이 이곳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중앙에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위 평균 값을 빼주는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갖고는 또 부족하고, 요번에는 normalize, 즉 나눗셈을 해주는 것을 나눔을 normalize 하는데 variance로 normalize 또 해줘야 됩니다. normalize variance. 자, normalize variance라는 건 뭐냐면, variance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데이터를, variance는 보통 시그마 제곱으로 많이 표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1 over m summation i는 1부터 m까지 x i번째 훈련 자료를 이 element wise 소위 스퀘어 제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벡터니까 엘리멘트 하나하나마다 제곱을 해줘서 해주는 겁니다. 보통 x 빼기 뮤의 제곱을 하는데 지금은 뮤 값이 이미 0으로 변할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단순한 수식으로 이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베리언스를 구한 후에 x 슬래시 이퀄 시그마 제곱, 즉 시그마 제곱으로 x를 나누어주고 그걸 다시 x로 대체하는 이러한 효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분포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면 데이터 분포가 수평적으로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요.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이렇게 좁게 퍼져 있죠. 그래서 퍼진 정도를 일정하게 수평 방향으로나 수직 방향으로나, 여기서는 수평 수직이라고 제가 만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x1 방향이거나 x2 방향, 각각의 특징 벡터 방향으로의 퍼진 정도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는 이와 같이 훈련 세트를 우리가 normalize 한 후에 결과로 얻어지는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테스팅을 하게 될 텐데, 테스팅 때는 이와 똑같은 뮤와 똑같은 시그마를 써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use same mu and sigma 제곱 to normalize test set. 안 그러면은 테스트 셋의 분포에 또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훈련한 자료들이 주어진 이런 평균과 그리고 시그마 제곱 분산으로 노멀라이즈 됐으니까 같은 그런 크기로 스케일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저희 정확한 테스팅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스피드업 효과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노멀라이즈 입력을 정규화했을 때 그것이 그 소위 훈련의 그 소위 스피드업을 되는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지금 그 최적화시키고 하는 그 비용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J of W 파라메타 B 이런 두 개의 파라메타로 됐을 때 1 over M i는 1부터 m까지 그러니까 로스 펑션 손실함수 y hat i와 y i와의 그런 그 차이에 의한 그런 그 손실함수의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손실함수 또는 비용함수를 우리가 이 파라메타 도메인에서 그래프로 이렇게 소위 서피스로 표현한 것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조금 그 쭉 늘어진 형태의 그런 볼 모양을 갖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그 소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경우인데 그걸 보통 unnormalized 된 경우라고 하죠.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W와 B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뭐 다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W가 그 W가 그러니까 X1에 관한 그 파라메타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X1의 파라메타가 예를 들어서 1부터 그 데이터 밸류의 값의 레인지가 1부터 뭐 1000까지 변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B라고 했지만 W2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W2가 X2 특징에 곱해지는 웨이팅일 때, 근데 이 친구는 0부터 1 사이에 그 아주 작은 그런 변화만 있는 value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집값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넓이고요. x1은 그리고 x2 같은 방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즉 특징의 그런 그 디지털 value의 range가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이 이걸 W1이라고 하고 이걸 W2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W2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이 그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요. 값의 변화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좁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그 굉장히 한쪽으로 쭉 늘어져 있는 그러한 볼 모양이 되고요.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W2 방향과 W1 방향을 조금 이거를 올려서 봐야겠. 요 아래쪽이 W1입니다. 이것을 컨투어 맵으로 그 크기로 보면은 여기가 가장 미니멈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데는 그 큰 거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소위 비용 함수 값이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경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normalized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즉 우리가 평균 값으로 빼주고 그 분산 값으로 나누어주면 데이터 그 주어진 데이터에 관한 이 비용 함수 surface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좀 시메트릭한 그런 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컨투어 맵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그와 같은 그 값을 얻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unnormalized 된 경우에 시작점이 어디에 올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소위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초기 값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소위 그레디언트 방향은 컨투어의 수직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된 방향은 여기 가장 미니멈인 점을 향하지 않고요. 이 수직된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지그재그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로를 따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즉 반복의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노멀라이즈 되고 나면 여기 그 레지듀얼 그 소위 비용 함수의 서피스의 그런 모양 자체가 시메트릭하게 되면 컨투어 맵으로는 이렇게 그 소위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고요. 어느 곳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그것의 그레디언트 방향은 바로 그 가장 작은 글로벌 미니멈 위치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도 빨리, 즉 반복 횟수를 적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니멈 값에 도달하고요. 이 unnormalized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해야지만 그 미니멈 값에 도달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 소위 변화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ormalized를 하면은 그 스피드업이 된다는 거는 그레디언트 반복 횟수를
적게 해도 미니멈 값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때때로 그 주어진 그 값이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특징 값이 한 0부터 1 사이고 x2라는 특징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이고 그리고 x3라는 또 다른 특징 값이 뭐 1부터 2다. 사실은 레인지가 비슷비슷하면은 굳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큰 그 노력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평균값과 분산값을 그 빼주고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일관성 있게 무슨 데이터든지 간에 주어진 데이터 그 레인지를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줌으로써 조금 더 또는 뭐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소위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반복 과정에서 스피드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조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은 거의 루틴하게 적용되는 프로세싱 그 프로세서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